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 지수 0.9% 하락을 했고요. S&P 500 1.1, 나스닥 지수 0.97로 1%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흘째 하락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낙폭도 적지 않은 낙폭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 목, 금 연일 급락을 하면서 결국 주간 지수도 일제히 다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다우가 1.7, S&P가 2.1, 나스닥 지수 2.7% 이제 급락인데 일단 금요일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변동성은 좀 컸어요. 그래서 한 정오 한 12시에서 한 2시 요 무렵대 낙폭이 상당히 좀 커졌다가 그래도 장 후반에는 낙폭을 줄인 게 요 모양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방향성은 하방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곳곳에서 경기 침체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발표된 것은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12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이날 발표가 좀 됐는데요. 특히 이 제조업 지수,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제조업 PMI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46.2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47.7이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47.7 보다 이제 매우 낮게 좀 나온 그 상황인데 사실 서비스업도 44.4, 종합 PMI,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를 합친 종합 PMI도 44.6으로 이 50이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50보다 낮으면 위축 국면, 50보다 높으면 경기의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데 모두가 다 50 밑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경기 상당히 좋지 않구나라는 거고 지금 서비스업이나 종합도 여전히 예상을 밑돌았지만 그 오른쪽 차트가 이 제조업인데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이나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흐름들은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조업 PMI는 50 위에서 유지가 쭉 되다가 지난 10월부터 이게 위축 국면으로 그러니까 11월이죠. 11월부터 위축 국면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래도 이번에는 위축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 11월과 좀 비슷한 수준이겠지 했는데 이게 더 이제 좀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가 확실히 왔구나 라는 우려감들이 좀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PMI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5월 요때 이후에 이제 최저치니까 31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이걸 찍었었고 이번 달 12월에 그게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또다시 31개월 내 최저치를 이제 경신한 이런 상황이다 라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움푹 패였던 부분을 그냥 제하고 봐요. 이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봐도 이제 뭔가 경기 흐름이 좀 매우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등은 울리는데 우리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불을 붙인다고 해서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금요일 날 연준의 고위급 인사 2명이 또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2명 다 또다시 매파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준에서 3인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니까 2%죠. 이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 할 거야. 여전히 긴축 강화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좀 충격적인 얘기가 이 최종금리가 점도표에서 표시됐던 것 우리 지난번에 5에서 5.25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어서 중간값인 5.1로 최종금리를 예상을 했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CPI가 낮게 나오는 것, 좀 안정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지표 이것만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우리는 여전히 확인할 게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어.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들은 긴축을 더 세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경기 침체 경고등 계속 울려서 이거 연착륙 어렵겠다.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뭐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런 발언들을 내놓으니까 뭐 결국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들이 올 길을 이 연준이 막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학자들이라던가 경제학자들이라던가 뭐 월가에서는 지금 연준이 끔찍한 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정책은 가파른 경기 침체를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이런 조롱 섞인 이런 비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맞물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 연말 산타랠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이 안 올라와서 제가 조금 왜 이러지 했었는데 우리 수피아님 또 일바로 인사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월가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이슈 많은 분들 뭐 외신 기사라던가 뭐 우리 국내 기자들이 또 그걸 많이 번역해서 기사화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 자,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입니다. 화면이 안 띄워지고 있어요.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1월에 직원의 8%를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양호한가 싶은데 약 4,000명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내년 경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4,000명을 자르겠다. 많은 것을 또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죠. 내용을 좀 보면 뭐 이게 계속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측에서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비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많이 좀 언론사들에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직원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3분기 말 기준으로 49,100명이었거든요. 이걸 대충 8%를 해보면 약 최대 4,0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누구를 해고할지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수가 약간 감소할 수는 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내년 초에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을 특히 이제 소비자 부문에서 많이 좀 감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골드만삭스가 1월에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고 해요. 성과급을. 근데 이 보너스 규모? 이것도 약 40에서 50% 이상을 삭감을 한다는 건데 왜 1월에 구조조정을 하느냐?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서 세이브가 된 급여로 또 이 보너스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력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뭐 M&A라던가 기업 공개 이런 이벤트들이 많아야지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는데 워낙 이 시장 자체들이 이제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뭐 44%나 급감을 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솔로몬 CEO가 우리는 비용 절감 계획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구조조정, 조직 개편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최근에 이제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뭐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지만 내년 증시를 전망하고 내년의 유망주들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들이 쏟아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많은 뭐 투자 은행들이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이 CNBC에서 특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한 기업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종목은 괜찮다. 업종 최고 주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 되겠구나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낸 내용을 CNBC에서 또 한번 요약을 해서 괜찮은 종목들을 뽑아서 이제 기사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내년에 반드시 보유해야 할 업종 탑픽 종목들로만 꼽아온 건데요. 일단 어떤 종목들이냐? 불확실한 시기. 뭐 경기가 됐든 어떤 뭐 다양한 어떤 이슈들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뭔가 방어적인 특성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뽑았고요. 펀더멘탈이라던가 성장성 등 뭔가 매력적인 요소를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5종목을 선정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JP모건입니다. JP모건 금융지주인데 뭐 우수한 실적 성장 모멘텀이 있고 최고 수준의 경영진의 실행 능력을 우리는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라이릴리 제약사죠. 얘네는 신제품 주기라던가 장기 성장성에 있어서 업종 최고다.
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범블 우리가 많이 다뤘었죠. 데이팅 앱인데 확장성이 매우 큰 강력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 기업이 또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 브로드콤도 여기 올라왔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고 강력한 수주 잔고가 있으며 가격 결정력도 높다. 이런 점에서 브로드컴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레일리 오토. 저희 한번 다뤘었죠. 차 부품 기업인데 매출 구조가 매우 균형 잡혀 있고 빠른 매장 성장 그리고 평균 이상의 영업 마진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들 기업 주목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단 압축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는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핵심으로 보는 게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물가지표가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연준에서도 매일 예의주시하고 이걸 또 정책에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근원 PC 물가지수가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매우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긴축 허가, 신규 주택 이런 주택 지표들이 나오는데 주택 경기는 아무래도 선행하다 보니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경기 침체, 요게 시장이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라던가 GDP 확정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또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월, 화, 수요일 날 발표가 되고 내구재 수주도 금요일 날 발표되니까 이제는 경제 지표들이 증시에 민감도가 높은 날도 있고 다를 때도 있는데 예상 수준에서 나오면 그냥 쏘쏘 하면서 넘어가는데 뭔가 서프라이즈라거나 쇼크로 나오면 이게 또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실적 발표가 좀 괜찮은 애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화요일 날 나이키, 페덱스, 제너럴 밀스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한 요 정도 발표가 되는데 화요일이 많이 핵심일 것 같아요. 나이키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는 어느 정도 쌓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나이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페덱스는 아무래도 물류 기업이다 보다 보니까 또 경기를 앞서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들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